이런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어쨌든 네. 자영업을 하거나 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은 이상은 퇴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수많은 이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를 은퇴하고 나면 네.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어떤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죠. 좀 미칠까요? 네. 자, 여기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질 거다. 그 다음에 소비가 또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향후 11년간 60세에서 69세의 남녀 고용률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용률을 좀 높였을 때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1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여기 보시면 0.34% 연간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더 많잖아요. 여기는 연간 0.38% 더 큰 충격을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 인퇴 연령도 좀 더 늘려서 고용을 좀 좋게 더 해보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0.24, 0.16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은퇴 나이를 뭐 70, 뭐 80 이렇게 늘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정책적 지원과 강력한 제도 변화가 뒷받침이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상당폭 제고될 수 있다.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정부한테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하자. 근데 이게 또 참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쉽지가 않은 게, 지금 갑자기 염려되는 게 네.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래가지고 뭐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오히려 젊은 층마저도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젊은 층도 이제는 일자리를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고령화된 그 연령까지 더 일자리를 연장한다라는 게 될게 현실적으로 이게 좀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맞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근로를 이렇게 5년, 10년씩 더 길게 일을 한다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전부 다 이게 다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되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회사한테는 또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좀 합의를 끌어내기가 정말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55세에서 70세 중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그러니까 내가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디에서 일을 하냐? 단순 노무직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단순 노무직이 몇 %죠? 35. 35. 꽤 높네. 굉장히 높죠? 네. 그 다음에 서비스 판매직 24%, 그 다음에 기능 기술직이 22%, 사무직이나 전문 관리직은 2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판매직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단순 노무직하고 좀 비슷한데, 그쵸. 이거 두 개를 합하면은 거의 60%가 단순 노무직이라는 쉬운 일, 아니면 서비스 뭐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한다든가. 자, 그런데 이제 이직을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래 있던 그 일자리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냐를 봤더니 누가 제일 많아요? 전문 관리직이 제일 많습니다. 전문 관리직이 27%, 그 다음이 사무직, 그 다음이 서비스 판매직. 두 번째가 서비스 판매직이네요. 네, 네. 그렇죠. 네. 세 번째가 사무직. 아니요. 그러네. 네. 이걸 왜 근데 이렇게 해놨지? 맞습니다. 또 정확한 지도에서. 네, 서비스 판매직이 좀 더 네, 많네요. 네. 네, 그리고 판매직이고요. 이런 분들은 원래 자기가 일하던 하던 일을 하는 거. 네, 여기에서 계속 이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향이 많다. 근데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말 그대로 단순 노무직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계속 이제 일자리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뭐 직업의 특성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경제 성장률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총 소비까지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소비까지.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평균 소비 성향인데, 우리나라의 평균 소비 성향은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012년, 그 다음에 2019년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로 지금 연령대별로 비율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요 빨간색이 코로나 이후인데, 나이가 40대가 제일 높고, 40대의 소비 성향이 제일 높고, 50대, 60대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비가 계속 지금 줄고 있어요.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빨간색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세상에서는 은퇴자가 계속 많아진 이런 세상에서는 나이가 50대, 60대로 갈수록 계속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만큼 생활살이가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겠죠. 사실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면 네. 돈 나갈 때가 별로 없어서 맞아요. 저는 펑펑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소비를 펑펑 쓰신다고요? 있다면 돈이 있다면 그렇죠. 왜냐면 나는 이제
즐길 거야 이럴 것 같긴 한데 아직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더 소비력이 좀 줄어드는지 이것도 사실은 근데 이것도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워낙 이제 지금 크기 때문에 자산 있으신 분들은 뭐 너무 여유롭게 사시겠지만 사시겠지만. 근데 이제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보면은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 뭐 직장 동료나 지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편하게 밥을 사고 술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지 진짜 별로 없어요. 저희 어머님은 엠빵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원래 여성분들은 다 엠빵이잖아요. 어머님들 나이 때도 엠빵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그게 잘 돼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뭐 내가 뭐 대기업도 아니고 뭐 회사도 아니고 할 때는 어깨에 좀 뽕도 들어가고 골프도 좀 맞아. 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맞아. 은퇴를 하고 나서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몇 살까지 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위축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참 부러운 게 뭐냐면은 요 미국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미국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65세 와. 이상이 소비가 소비력이 제일 세, 짱이야. 소비력이 왕성하시네. 네. 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미국은 이제 401k라고 해서 네. 이런 뭐 연금 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 주식에 만약에 지난 몇십 년 동안 장기 투자했다. 초대박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의 삶이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완전 그래프가 결과가 너무 다른데요? 네, 너무 네. 다르죠. 네. 그러니까 한국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실증 분석 결과를 해봤는데 뭐냐? 순자산이 증가할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상승을 하더라.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호주머니에 한 100억 있어요. 소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죠. 네, 없어서 못하는 아니 거죠.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그렇죠. 샀어야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이 증가할수록 소비 성향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지금 1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지금 40%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은 부동산 비중이 지금 40%가 안 될 거예요. 네. 그런데 한국은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 이분들의 운명은 뭐에 달렸다? 부동산 가격에 달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자산이 증가를 하면은 그러면 소비도 증가하고 여유롭게 살 건데 혹시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녀 교육 부동산에 다 올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궁금한 게 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쳐요. 근데 네. 어쨌든 부동산은 현금이 아니잖아요.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분들이 그 부동산을 팔고 그 네. 자산을 쓸까? 네. 근데 이제 아마도 제일 좋은 안은 주택연금을 받을 것 같아요. 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제도가 그렇게 있잖아요. 해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고 쓸 거 쓰고 네. 뭐 혹시라도 나오면 뭐 자식들을 가져가고 아마 이런 형태가 상속하고.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은퇴자들 제2 베이비 부모 시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좀 시사점을 네.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 보고서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고령층 계속 근로 확대, 그 다음에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빨리 도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령층 소비 여건 개선을 통한 내수 기반을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보면은, 자, 일본의 예를 좀 들고 있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 나라였잖아요. 10년이 앞서간다고 하죠. 그쵸. 네. 자, 그런데 이 일본은 2000년에는 65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화를 했습니다. 회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60세가 아니라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걸 노력을 해서 의무화하는 거죠. 이거. 네. 어느 정도 하면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엔 또 어떻게 했냐.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어요. 대상자 한정으로. 그 다음에 또 2013년에는 65세까지 희망자 전원 고용 의무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다닐 수 있는 거네. 네. 저 회사 65세까지 다니고 싶어요. 하면은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이 고용을 의무화시킨 거죠. 아마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회사 대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만나보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고용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그쵸. 벌어지니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도 보면은 편하게 요즘은 그 노마드족이라고 하죠. 그냥 디지털로. 그래서 내가 이 회사, 저 회사, 이 회사 계약해서 내가 할 거만 하고 그냥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고용 형태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2020년 최근에는 몇 세까지 했냐면은 이제 70세. 70세까지 지금 고용 노력 의무화를 지금 시킨 겁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사담인데 네.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는데 네.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네. 근데 정말 연세 많으신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거기는 그게 이제 당연한 건데 저는 그때 이제 마사지 받기 너무 심적으로 대소하고 어르신이 네. 하니까. 저희 어머님보다도 많으신 분이 오셔서 마사지를 하려니 앞도 앞이지만 그래서 아니, 전혀, 이거는 마사지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굉장히 심적 부담을 느끼면서 마사지를 받고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일본은 정말로 이런 이제 연령대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끔 이제 다 고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우리나라는 사실 좀 이런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조금 노인이라고 하면은 왠지 뭔가 무능력하고 건강도 안 좋고 일도 잘 못하고 이럴 것 같지만 요즘은 또 굉장히 젊고 건강한 노인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사실 엄청난 노하우가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무시 못하죠. 맞아요. 네. 엄청난 노하우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회사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업계 쪽에 정말 이제 너무 훌륭한 커리어를 가신 좋은 분들이 계시다라면 은퇴를 하셨어도 정말 이제 저희 회사에 좀 모셔서 고문으로라도 좀 네. 모시고 그분들의 자문도 좀 이렇게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좀 뭐 나이가 나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이를 떠나서 여전히 어떤 건강하시고 어떤 노하우가 이런 많으신 분들의 지혜나 노하우를 우리가 가지고 서로 좀 세대 간 융합을 해가면서 잘 되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이런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자산 유동화나 연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소비를 좀 활성화하자라는 거죠. 일단 소비가 활성화 안 되니까 네. 어쨌든 점포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동시에 힘들어지는 거니까 같이 이렇게 그럼요. 하죠. 지금 자영업자분들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축소가 되면서 굉장히 좀 힘든 맞아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이제 보면 2차 베이비 부모는 실물 자산, 부동산, 보유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양한 금융상품, 주택연금 등의 활용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보유 자산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면 이거를 내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뭐 문 하나 네. 맞아. 문짝 뜯고 방 하나 팔아서 이렇게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신선한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주택연금 같은 이런 제도를 활용을 좀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오늘 이제 2차 베이비 부모, 이 1,000만 명이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걱정과 함께 여러 가지 그 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대표님께서 이거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지. 네, 정리왕이 제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기준으로 가계 순자산 내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75%. 공식적인 통계로는 75%. 근데 이게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85%까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다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높은 비중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4년부터 이제 1,000만 명 은퇴 쓰나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구의 거의 20%예요. 2024년 이제부터네요. 이제죠. 네, 지금부터네. 그래서 은퇴 쓰나미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은퇴 쓰나미가 오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저하가 되고 소비가 저하가 될 겁니다. 이미 이런 일들은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 최근에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소비를 예전처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티몬이나 위메프, 뭐 인터파크, 뭐 이런 데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고, 그 다음 오프라인 지금 유통 회사들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이런 일들이 어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미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겠죠?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좀 매물, 좀 팔고 싶어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격 하락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래서 은퇴 연령을 더 늦춰라. 그래서 일하는 기간을 60세가 아니라 65세, 70세로 늦춰라.
늦추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미 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를 지금 활성화시켜라. 그래서 자산 유동화도 하고 연금 제도도 좀 개선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되기가 너무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 당장 또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네. 부동산의 가격 하락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일단 제가 전제 조건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절대 부동산 하락론자가 아니에요. 네. 일본처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사람들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비싸다는 거품이 너무 많이 거품이. 있다. 예. 그래서 이 거품이 줄어들면 괜찮아요. 근데 이 거품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 여기에 지금 막 무슨 10억, 20억짜리 로또 얘기해가면서 막 그냥 사람들을 전부 다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가스라이팅이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일부 지역의 부동산 자산, 특히나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 자산의 거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품이 꺼지고 나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참 쉽지가 않은 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거는 폰지랑 똑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받쳐줘야. 건강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을 낼 거라고 가정을 하고 만든 제도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뭐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했다라면 이제는 거꾸로의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고갈 얘기. 고갈 지금 되는 게 지금 뻔히 눈에 맞아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국민연금 안 내는 분들 많을걸요? 아 그래요? 네. 안 내도 괜찮아요. 안 내게끔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의무하지 않은 네. 선에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저는 정말 쉽지 않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어때요?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건강보험 제도가 너무 잘 돼 있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적자잖아요, 이제. 적자예요. 이거 어떻게 메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세상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면은 뭐냐? 자, 혹시라도 부동산 자산이 그나마 이제 떠받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괜찮은데 만약에 한국 자산의 거의 대다수인 이 부동산이 하락 혹은 급락할 경우에 진짜 엄청난 타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시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부동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한국에 사는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한국에 아니 이민 가지 않는 이상은. 미국 가면 부동산 필요 없어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네요. 네. 부동산 필요 없다고요? 부동산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살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필요하잖아 어찌됐건.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부동산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되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쌀 때, 저평가 됐을 때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얘기하죠. 저평가 됐을 때 매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세상이 지금 시작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쌀 때 매수하라는 게 어쨌든 지금은 거품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품이 조금 더 있죠. 기다려 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기다려 봐야죠. 저는 그러니까 일부 지역, 일부 좀 제가 얘기하는 뭐 울산이나 뭐 이런 일부 좀 저평가된 지역은 이미 이제 허리 밑으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뭐 올해 연말 정도에 하반기에 사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나는 좀 더 저로해. 나는 무릎 밑에서 사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좀 내년까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는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지금의 거품이 상당히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무리 뭐 인구가 줄어들고 뭐 해도 부동산 자산은 다시 또 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아마 이제 대세 상승론자 김기훈을 아마 보시게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의 이 부동산에 대한 소중한 자산 잘 관리하셔서 나중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진짜 엄청난 지금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쌀 때 매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꼭 쌀 때 내 집 마련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또 마지막. 네. 오늘 베이비 부모 2차 베이비 부모 시대 김기현 대표님도 포함이긴 하지만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은퇴에 그렇죠. 대한 준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좀 정책적인 방안,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비 부모 은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